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가면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준으로 무기가 이제 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 2차 전지 기술이 핵잠수의 비상 추진 체계에 결합될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도 원자를 돌려서 가동을 하지만 원자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문제가 생길 때는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비상발전기를 돌려면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를 이제 뭐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런 걸 사용해서 충전하면 더 오래 가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걸 쓰면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적용 안 됐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전통적으로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발전기를 돌려서 기존의 납축전지에서 충전해가지고 이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납축전지 대신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이온 리튬 배터리로 들어가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이 될 수 있죠. 핵잠수함 건조에 근데 한 7에서 보통 한 1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실제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단축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은요? 원래 이제 그 7 내지 10년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건데 1954년도에 미국이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를 개발할 때 8년 걸렸어요. 근데 8년 걸렸는데 8년 걸린 이유가 원자로를 개발해서 다 시험 판결에서 7년 걸린 거예요. 나머지 뭐 배 만드는 데는 거기는 엄청나게 2차니까 배를 잠수함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안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그 정도 걸렸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IT 기술이나 모든 기술이 앞서 있잖아요. 원자로도 우리가 또 운용해봤고 육상용 원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도 만들 수 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 핵추진잠을 만들 때는 그 캠프 생활했어요. 캠프 생활 다 비밀로 해가지고 기술자들 다 거기다 삽수훈련 시키고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감독했다고.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7, 8년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러나 뭐 우리는 군사력 건설할 때 전쟁 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책사업단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자들을 다 원하는 대로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핵무기 관리하다시피 안전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면은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도 그래서 내가 7년 내지 10년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아마 그렇게 제공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년 전도 2003년도에 시작하려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했다가 중지했는데 계속 응용 연구를 해왔어요. 원자로 만드는 거. 원자로 만드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태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자들, 연구원들을 다 붙여주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은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핵잠수함 건조 예산이 충분히 될 정도로 지원된다면 해결해야 할 기술이나 인력의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들도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앞날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진로 이런 걸 투명하게 하려면은 근데 뭐 연구원들 혜택도 수당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모집할 수 있죠. 그런 면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잠수함 승조원들도 배를 만들면 많이 자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원을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고 처우를 잘 해줘야 된다. 연구원뿐만 아니라 운용요원까지 그렇게 해줘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핵잠수함 보유가 무기 체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그래서 이제 핵무기는 만들지 못해도 핵무기 차선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6, 7대 강국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군사를 가면 뭐 해군력 뭐 5, 6, 7이다. 다 그 안에 들은. 그런데 핵무기를 들어가면은 많이 변수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뭐 능력은 안 돼도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서열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보다 막 우리는 뭐 5, 6, 7위 해도 북한은 30몇위잖아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가면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고 일단 어떤 무기가 개발되면 그것이 상대가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두려워하면은 그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두려워하면 건들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준으로 무기가 이제 격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SOS를 치며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K 방산의 지형을 좀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이 낙후돼서 또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이 도저히 자국의 군함의 수리 및 건조를 할 수 없는 이런 정도로 치닫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SOS를 친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 만큼 받아내야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궤도에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존스법이라는 거하고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두 가지 법이 굉장히 자기를 폐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배 아니면은 연안을 돌아다닐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낙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법을 빨리 바꾸라. 한국에서 만드는 배도 갈 수 있고 한국에서 조다르는 무기도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런 것들을 법을 바꾸고 시작하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고 받을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런 일환으로 이제 미국에서 우리한테 법은 완전히 안 바꿨지만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지금 수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원래 수리도 뭐 못하게 돼서 법적으로 근데 그 규정에 번스 톨레프슨 보면은 대통령이 허락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수리를 많이 하고 미국 배 수리를 하고 있는 군함을 수리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신뢰를 얻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한국에 배 받겠더니 세 배를 만들어줬네. 이게 지금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이 새로 만드는 배 구축함이나 뭐 잠수함까지 이게 접근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뭐 대박 나는 거죠. 미국은 천주시장이니까. 그렇게 하면 공동 설계도 하고 공동 건조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거를 이제 우리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할 때 우리가 미국하고 법과 제도와 규정을 우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맞추고 미국까지 적극 협력한다면은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럼 필립 조선소 투자는 미국 내 조선 인프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핵장 기술 확보에도 유리한가요? 이제 미국의 핵 추인 잠수함 건조하는 회사는 두 개예요. 뉴포트 뉴스와 제너럴 일렉트 두 개의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는 막 6, 70년 계속 해왔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산 안 하고 두 조선소만 하는데 필리 조선소에서 하려면은 또 시설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은 핵 추인 잠수함 만들려면은 그거를 이제 설치하는 원자로 설치하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대 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운전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한 이런 구역을 만들어야 되려면은 거기에는 전용 부두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엄청난 시설을 재투자해야 되고 새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미국이 원하면은 우리 뉴포트 조선소 역량에 되니까 그쪽에 설치하시오. 그러나 미국의 군함 잠수함을 거기서 수리라도 하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수리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죠. 그럼 미국 배하고 우리 배가 틀려요. 미국은 90% 이상 고능 추구람을 사용한 거고 우리는 저능 추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장차 고능 수거라면 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미국이 호주의 핵장 기술을 전수한 오커스 모델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호주는 한국하고 전혀 틀려요. 호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핵잠으로 무장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이제 이 영국하고 세 나라가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그냥 파는 거예요. 3척을 먼저 팔고 필요하다면 5척까지 팔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하면은 영국에서 오커스라는 모델을 새로 설계해서 그거를 호주에서 건조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라프한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은 호주는 자기들이 원자로 건들 자격이 없어요. 배가 통째로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리죠. 거기는 우라는 농축으로 할 거냐 이런 고농축으로 하는 이게 문제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단 허용을 했기 때문에 파는 걸로 허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절차에 따르면 돼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틀리다. 그러나 호주에 사용한 것도 일단 군함으로 사용한 게 허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IAEA나 미국이나 이렇게 별도 협정을 맺어가지고 군함에 사용한다. 그러나 핵무기는 안 만든다.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해야죠. 자, 또 최근에 북극항로 개척이 활발해진 가운데 그럼 캐나다가 북극해 방어를 위해 한국 잠수함의 어떤 기능을 가장 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가요? 북극해 작전하려고 보면은 제일 머리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빙하 작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빙하 작전은 디젤 잠수함 못 해요. 못하는데 이제 온난화가 이제 지속되면은 수상항해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디젤 잠수함이라도 오래 작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오래 작전하려면 오수 탱크, 우리가 뭐 배설물 이런 거 있잖아요. 오수 탱크, 오물 탱크 이런 것들을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유리하죠. 왜냐면 우리는 실적함이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2,000톤 이하는 팔았어요. 근데 3,000톤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유리하죠. 독일은 현재까지 페이퍼 서브마린, 종이 잠수함이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런 면에서 캐나다가 요구하는 걸 많이 충족시킬 수 있어요. 장기 작전을 원하는 잠수함.
그럼 캐나다의 60조 규모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말씀하신 독일을 꺾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 제시할 좀 파격적인 카드는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 성능보다는 주로 산업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항전으로 이미 치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나 캐나다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이 현대,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업 이런 데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조선 능력도 부러워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교류하기를 상당히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부존자는 많지만은 주로 에너지를 팔아서 지금까지 유용하고 사용하는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기 산업 발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의 산업을 적극 도와주는 나라. 이것에 손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느껴야 할 절충 교육의 중요성은요? 그래서 지금 산업 경제적인 걸로 폴란드도 잠수함 성능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산업 경제적인, 특히 폴란드 같은 방위 산업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약속이 된 것 같아요. 잠수함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잠수함도 그냥 사용하던 잠수함 2척을 주고 폴란드에서 건조한 잠수함 구조함을 자기들이 사주고 그다음에 같이 방산을 발전시키자 이런 것이 내면에서 이제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자, 동남아, 남미, 중동 등 잠수함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 한국 잠수함이 가진 독보적인 그럼 가성비와 품질 경쟁력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독일하고 1차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출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이유라든지 이겼어요. 성능은 유사한데 우리가 가격이 쌌어요. 그리고 수출 금융 지원 조건도 좋았어요. 그러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수출 금융 지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싸야 일단 유리한데 지금 독일하고 가격은 대등하게 이제 비슷하리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독일에 이번에 2차전에서 또 이기면은 우리 한국말로 3판 2승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기면 이제 우리가 세계 베스트셀러 잠수함을 꺾었네? 이러면 무엇 때문에 꺾었어? 가격이 싸. 성능도 대등소이해. 그 다음에 AS도 잘해줘. 납기도 잘 지켜. 이런 소문이 팍 나면 이제 뭐 동남아나 이제 남미나 이런 데서 막 살려고 들겠죠. 자, 요즘같이 이제 K방산과 잠수함 위상이 높아진 적이 또 있나 싶은데 마지막 시청자분들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 방산 수출은 우리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좀 침체했을 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가 우리 홍보대사를 역할해가지고 많이 선전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 K 방산이 세계적으로 이제 부상이 됐는데 이걸 잘 유지하려면은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해요. 특히 뭐 주식도 많이 사주면 많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연구 개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기를 팔면서 그냥 안 돼.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한다. 기술 이전을 해주면 또 우리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양산을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줘야 민관군 산하계인 합쳐 똘똘 뭉쳐가지고 총력전을 펼쳐 이기면은 그야말로 잠수함 시장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지금 수상함도 많이 건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엄청나게 세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K 잠수함과 K 방산에 이슈 생기면 교수님과 인터뷰 통해서 좋은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선임은 문근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